그래도 내가 네 애인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다른 게 아니라 수술비만 보태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내겠어? 제발 일어나. 딸에게 수술비만이라도 내달라고 사정하는 늙은 아버지. 뭐야? 이제 와서 아버지라는 명목으로 이러실 순 없어요. 게다가 제 생활 아시잖아요. 빚까지 내면서 아버지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매정하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는 딸. 사건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음에도 딸이 소득이 있어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딸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내가 네 아이비잖아. 제발 나 수술해야 하잖아. 부양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정에 선 부녀. 그들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아내의 부업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던 가족. 우리 애련이 자는 거야. 아빠가 돈 많이 벌어다가 우리 애련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또 술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갔는데 또 허탕이네. 그래서 이제 잔술 한잔 했다. 그렇다고 또 술을 마시면 어떡해? 왜 성질이야? 당신 돈 좀 번다고 돈 몇 푼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멸시하는 거냐고. 당신 내 마음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라고. 맨정신?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격지심과 분노는 고스란히 아내에게 쏟아졌고 어린 딸은 유년 시절 내내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그게요. 오늘도 또 술 마시고 왔구만. 마누라를 잡내 잡아와줘. 아유 아둥바둥 사는 에렌이만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아유 가자 가. 아유 하루 이틀 다니고 아주 지겹다 지겨워.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어린 딸을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는 엄마. 엄마는 그렇게 딸이 8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의 폭력은 고스란히 딸에게 이어졌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유도 없는 폭행과 학대. 심지어 추운 겨울날 내복만 입혀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지만 아버지는 딸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제 내가 말이야. 더 배워서 뭐 할 거야? 주간일 하면 되지. 야, 네 엄마 알지? 네 엄마 똑똑하다고 그 잘난 척 다 하더니 집 잘하는 거 너 알아 몰라? 기준다 말이야. 내가 너 같은 거 키워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 자식. 나? 자식 새끼 효도 받을 생각 요만큼도 없어 이 자식아. 말이 알았어? 말이 싫어. 꿈 많은 사춘기를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7년 만에 어머니가 딸을 찾아왔다. 딸은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모습이었다. 차마 소리내 부르지도 못했던 딸의 이름. 내려놔. 엄마. 너 얼굴 왜 이래? 혹시 아빠가 그런 거야? 언니? 그냥 어디 부딪힌 거야. 속이 깊네요. 엄마랑 같이 살래?
무서운 거 알아?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와야 돼, 에련아. 그날 이후 딸은 집을 나와 엄마와 함께 살게 됐다.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딸은 일상을 되찾았다. 또래들을 따라잡기 위해 중학교 검정고시에도 도전했다. 에련아. 아유, 공부하고 있었어, 우리 딸. 저녁도 못 해주고 미안해. 얼른 떡볶이 먹고 공부했어? 힘든 살림이었지만 엄마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엄마, 엄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에이, 이렇게 좁은 집에 사는데도?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엄마도 먹어봐. 그래, 그래.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딸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대학까지 졸업했다. 기특하네요. 아유, 왜 그러고 앉았어? 일 봐, 얼른. 일은 무슨?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나 신경 쓰지 말고 어디 좋은 그 신랑감 좀 데리고 와봐. 무슨 시집이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엄마 힘들게 안 하려면 시집 가야 돼. 알았어? 알겠어요. 그럼 우리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착한 남자를 데려올게. 그래. 아유, 그럼 좋지.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던 엄마는 알아눕는 날이 많았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데 마침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성실한 남자를 만난 딸은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고 어머니는 듬직한 사육감의 등장이 마냥 흐뭇하기만 했다. 딸내미가 사람 볼 줄은 아는 것 같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익감한테 닭다리 주는 날을. 아이고, 자. 엄마 어때? 식성도 좋지? 그래. 나야 아무런 못돼. 너만 좋다면야. 어머니도 같이 드시죠? 아유, 그래, 그래. 아유, 먹어요, 먹어. 먼저 먹어요. 그런데 선생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암 2기십니다. 위암 2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아버지. 하지만 당장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 수술비 마련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대체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국가 지원금을 못 받는단 말이오? 하루하루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데, 어? 어르신, 그게 따님이 어엿한 직장이 있으셔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혼한 전처럼 같이 사는 그 딸 말이오? 아니, 걔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그렇습니다. 부양료를 낼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니까. 예. 수입이 있는 딸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위암. 결국 딸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아버지. 저 누구시죠?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자 끔찍했던 과거가 먼저 떠오르는 딸. 혜련아, 어떻게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부탁할 게 있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아버지. 내가 위암이 2기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네가 네 애비 수술비 300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저한테 도와달란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 같은 자식 새끼 내가 키워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자식 새끼여도 다 필요 없다면서요. 혜련아,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갑자기 나타나 일방적인 도움만 원하는 아버지. 딸은 원망과 미움에 사무쳤다.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의 늙고 병든 초라한 모습. 딸의 마음도 무너졌다.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유년의 기억. 결국 딸은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기로 결심한다. 딸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아버지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고 따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이제 딸에게 부양료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현재 아무 수입이 없는데 딸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 매월 6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우, 저 애기 아프나. 딸을 폭행하고 학대했지만 이제 내가 말이야 자식 새끼 효도 받을 생각 요만큼도 없어 이 자식아. 최소한의 부양은 원하는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는 부양할 수 없다는 딸. 과연 부녀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재판부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부양료 청구를 기각했다. 참 부모 자식 간의 도리라는 것도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효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판결에서는 보통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 의무를 좀 인정하는 쪽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좀 이례적인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이 판결 설명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판사님이 제 친구분이세요. 참 반갑네요. 네. 이번 판결이 참 이례적인 판결은 맞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다 하지 않은 부모, 심지어 자녀를 학대했던 부모에 대해서까지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정했었습니다. 이 판례 사례를 하나 예로 들자면 자녀에 대해서 전혀 부양 의무를 하지 않고 거의 20년 이상을 다른 집 살림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와 그래요? 네, 하지만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보셨듯이 만약에 딸에게 그 부양을 할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딸에게 부양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서 이 부양의 의무를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양료 청구를 하려면 그 현재 자녀의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좀 보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부양을 청구하는 부모에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부양을 해야 하는 자녀가 이 부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즉 내가 부모를 부양해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의 그 경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양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나왔었지만 난 자식덕 볼 생각 하나도 없어. 이거 자식한테 상처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자식들도 정말 이게 살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 역할이 될 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이 삶의 도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옥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 나오면 바로 부양받아야 될 나이니까. 맞아 부양을 받아야 되는. 저기 강성범 씨, 네가 내 부양을 왜 받죠? 너나 부양 받으세요. 걱정돼서. 나 민감해서 내 부양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말고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웃겠네요. 아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 일 어떻게 되는 거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네, 살다 보면 부양은 남이 해줄 수는 없나요?
가까운 제가 일단 그냥 박성순 열심히 저축을 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부양 충분히 해요. 네, 괜찮아요.